자, 이번에는 히토류 관련주들이 굉장히 들썩거리는 모습 나타나고 있습니다. 미국이 다방면에서 중국에 대한 규제를 진행하고 있고 특히 트럼프 2기 행정부에서 미중 2차 경제 전쟁이 일어날 것이다. 이런 전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도 히토류를 무기 삼아서 가만히 있지는 않겠다. 이런 예측들이 나오고 있는 건데요. 아직까지는 그런데 찾아보니까 수출 제한이 확정은 아닌 것 같더라고요. 그렇다면 선반영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까요? 테마적인 움직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 관련해가지고 히토류 얘기 나왔다라고 하면은 미중 갈등, 분쟁 이거 얘기가 나오면 무조건 나오는 얘기거든요. 중국이 꺼낼 수 있는 카드가 많지는 않은 가운데 그래도 강력한 게 이제 히토류 관련해서 말을 좀 많이 언급을 하는데 실제로 이행이 된 적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 하나로도 우리나라에서는 그와 관련해가지고 히토류 관련주로 이렇게 엮여있는 유니온이라던가 유니온 머티리얼 아니면 티플렉스 이런 종목들이 있는데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테마적인 흐름을 보여주면서 변동성을 굉장히 크게 확대를 하지만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려서 테마적인 움직임이지 직접적인 매출이라던가 영업이익 이런 것들이 올라가서 기업 가치가 상승을 하기 때문에 주가가 상승한다라고 보시면 좀 어려울 것 같고요. 그래서 그 히토류 관련해서는 중국이 전략적으로 접근을 할 수밖에 없는 게 아무래도 반도체 같은 그런 어떻게 보면 규제가 들어간다라고 했었을 때 강력한 카드가 될 수 있는 게 히토류의 점령을 거의 중국에서 전 세계 60%를 차지를 하고 있고 정제 관련해서는 90%를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정제를 할 때 굉장히 그 환경적으로 안 좋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규제를 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부분들도 좀 솔직히 다른 나라에서 접근하기가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전략적으로 중국에서 이렇게 좀 카드를 펼쳐내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런 얘기들은 계속적으로 나올 겁니다. 아무래도 트럼프가 중국을 더 압박하면 할수록 중국에서는 이런 얘기들을 계속 히토류 관련해서 뭐 카드들을 여러 가지 카드들이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로서 만지작거릴 것이고 그렇게 되면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오늘도 이제 티플렉스가 굉장히 크게 상승을 했다가 지금은 윗골이 크게 달고 밀리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고 다른 기타 그 아까 말씀드렸었던 여타 히토류 관련주들이 다 밀리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거는 진짜 트레이딩 관점으로만 좀 접근을 하셨으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밑에서 모아가시는 전략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의 지지 라인이 확인되는 그 순간 진짜 멀리 좀 본다라고 했었을 때 그때 좀 대응을 해보자라고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히토류와 관련해서는 테마적인 움직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장 안에서도 유니온 머티리얼 그리고 티플렉스까지 주가가 급등하는 모습이 나타나긴 했었는데요. 현재로서는 또 힘을 잃고 윗골이 달고 내려오는 모습이 포착되기도 합니다. 기업 가치의 상승으로 인한 이런 유의미한 상승이 아니기 때문에 어디까지나 단기적인 전략으로 접근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항상 주의를 하시면서 테마적인 움직임이다라는 생각을 꼭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저희는 두 번째 이슈로 넘어가 보도록 하시죠. 이번에는 로봇과 관련해서 한번 얘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트럼프의 경호를 맡는 로봇계 스팟이 주목을 받기도 했죠. 이 트럼프 트레이드의 수혜 테마로도 조금씩 그 안에서는 순환이 일어나는 모습이기도 한데요. 현재로서 또 힘이 강한 걸 꼽으라면 로봇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렇다 보니까 이미 또 올라가 버린 로봇 관련주들이 많잖아요. 이와 관련해서는 좀 따라 들어가는 것도 괜찮을까요? 아니면 그냥 지켜보는 게 좋을까요? 저는 지금 로봇을 관심을 두는 건 정말 적극 찬성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앞으로의 산업 전망에 대해서 방산이라던가 조선은 정말 탑티어로 꼽고 있는데 그 두 섹터를 제외하고서는 진짜 성장주로서 폭발적으로 다시 한번 크게 튀어오를 수 있는 종목들이 전 로봇 안에 있을 것이다. 물론 엔터도 있고 여러 가지 산업들이 지금 부각이 되고 있는데 그럼에도 지금 시장 대비해서는 그래도 어느 정도 잘 버텨주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고 긴 시간 동안 그래도 좀 조정의 시간을 거쳐왔어요, 로봇이. 그렇다면 금리 인하 시기에 수혜가 될 수도 있는 것이고 그리고 트럼프 관련해서도 충분히 이쪽으로 산업 분야가 펼쳐질 수밖에 없는 게 뭐 지금 밀어주고 있는 것이 누가 뭐라고 해도 머스크잖아요. 머스크 관련해서 지금 자율주행이라던가 아니면은 뭐 드론이라던가 뭐 이런 여러 가지 산업군들 중에서도 로봇이 그 한 축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본다라면은 저는 로봇을 반드시 봐야 되는 섹터
섹터라고 좀 성장주를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로봇을 봐야 된다. 뭐 가치주를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방산이라던가 아니면은 뭐 조선을 봐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 저는 대표적인 종목으로 이제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있을 것 같아요. 그 종목 같은 경우에 이제 이족 보행이 내년에 지금 다시 한번 나온다라는 이런 소식도 있고 그리고 이제 지금 아직까지는 실질적으로 실적을 뽑아내고 있지는 못하고 있지만 글로벌 휴머노이드 시장에서 이제 시장 상용화 목적으로 개발이 이제 본격화되고 있다. 아무래도 우리나라에서는 기술력 하면은 이제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꼽을 수가 있겠고 삼성전자의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직접적인 종목이기 때문에 두산 로보틱스가 이제 매출적인 부분이나 영업이익 측면에서는 좀 더 높은 점수를 받고 있을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이제 하락 추세를 어느 정도 돌파하는 시점.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은 지금 추세를 타고 밀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12만 원, 11만 원 정도에서 12만 원 이 밴드를 어느 정도 가격대를 지켜주면서 다시금 올라갈 수 있을 것인가는 아무래도 이제 14만 원이라는 저항 구간을 돌파를 하는 시점, 그때부터 랠리가 시작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봇은 관심 있게 지켜보자. 다만 그 시점을 지금 당장이 아닌 좀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아가는 모습들이 포착이 되고 제대로 된 고개를 들어 올리는 모습이 포착됐었을 때 그때 한번 제대로 공략해보자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트럼프 수혜 섹터라고 했을 때 방산과 그리고 조선을 탑티어라고 꼽는다면 성장주로서 잠재력을 가지고 있는 쪽은 단연 로봇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안에서 조금 투자자분들의 성향이 또 달라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멀리 내다보면서 내가 정말 투자를 한다라는 생각으로 접근을 하신다면 로봇 지금도 나쁘지 않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탑픽으로 레인보우 로보틱스 말씀을 해주셨죠. 휴머노이드 시장을 향해서 개발을 계속해서 해내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의 가능성 충분히 열어둘 수 있는 종목입니다. 그리고 차트상으로 보더라도 지금까지는 꾸준히 하락 추세가 나타나기는 했지만 이 추세를 끊어내고 상방으로 향한다면 랠리가 이어질 가능성까지도 있다. 이렇게 보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추가적인 전략이 필요하신 분들은 팍스통신망 안으로 들어오시면 더 자세하게 받아가실 수 있으니까요. 하단의 QR코드도 적극적으로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저희 급등주 AI 포착 종목 중에서도 로봇 관련주가 있었기 때문에 짚고 넘어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멘토님, 오늘 유진 로봇이 그래도 AI를 통해서 잡혔어요. 이 종목은 어떻게 보실까요? 어떻게 본다라기보다는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뭐 대표적으로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얘기를 했어요. 근데 유진 로봇은 테마적인 성향이 강할 때 로봇 테마가 상승을 할 때 아무래도 변동성이 굉장히 크게 확대를 할 수 있는 그런 좀 다이나믹한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 실적은 로봇주 전반적으로 다 안 좋습니다. 다 안 좋기 때문에 근데 뭐 성장주 관련해서는 뭐 지금 이제 실적을 보는 게 아니고 앞으로의 그 잠재력 이런 것들을 모멘텀들을 봐야 될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서는 높은 점수를 주고 싶진 않아요. 제 개인적으로는 이 종목이 나쁘다가 아니고 폭발적인 성장 잠재력, 기술력 이런 것들을 봤었을 때 종합적으로 고려를 했었을 때 유진 로봇에 많은 점수를 줄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테마적인 움직임을 보인다거나 그리고 로봇주 전반적으로 온기가 확산이 됐었을 때 그때는 저는 한 번쯤 관심을 볼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오늘 지금 AI가 포착을 하고 난 이후에 5% 상승을 했다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 유의미하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다른 종목들 같은 경우에 아까 대표적인 레인보우 같은 경우에는 느립니다. 굉장히 변동성이 작아요. 유통 물량도 적기 때문에 그런 것일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은데 근데 유진 로봇 같은 경우에는 지금 굉장히 크게 윗골이 달고 밀리긴 했지만 그래도 5% 가까운 상승률을 보여줬다라는 거는 결국에는 기술적으로 본다라면 60일선을 돌파를 했기 때문에 여기에서 추가적인 상승세가 나오지 않았을까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에서 추가적으로 더 상승하기 위해서는 차트를 줄여보게 된다라면은 계속적으로 지금 한 15,000원, 17,000원 정도까지 갔었던 주가가 지금 5,000원대까지 밀렸었습니다. 그러면 거의 3분의 1 토막이 났었던 거거든요. 여기에서 추세 전환이 된다라는 부분은 아무래도 7,000원 구간을 돌파 안착 시에 그때부터 제대로 된 이제 상승 추세가 이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로봇 관련주들은 성장주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죠. 성장주는 앞으로의 가능성, 잠재력이 어느 정도인가를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런 부분으로 봤을 때는 레인보우 로보틱스 대비 많은 점수를 줄 수는 없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하지만 몸집이 조금 더 작기 때문에 변동성이 클 수 있죠. 이런 변동성을 여러분이 이용을 하시면서 수익은 어느 정도 챙기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AI도 마찬가지의 전략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오늘 장 안에서 포착을 한 다음부터 그래도 5% 정도의 수익은 챙길 수 있었다고 멘토님께서 짚어주셨습니다. 오늘은 9시 13분경에 AI 시스템이 포착을 해낸 모습 확인을 할 수 있었죠. 이렇게 AI 시스템의 도움을 받아서 내가 그날 급등하는 종목들로 수익을 실현하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 위해서 저희가 방송 중에 이벤트 진행하고 있습니다. 샵 3989번으로 문자 메시지 보내주시면 추첨을 통해서 무료 체험권 보내드립니다. AI 시스템을 여러분이 직접 활용해 보시면서 수익으로 연결시킬 수 있으니까요. 방송 끝나기 전까지 문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저희는 마지막 이슈로 넘어가 보도록 하시죠. 이번에는 IRA 폐지 검토 소식이 전해지면서 2차 전지 관련주들에서 급락이 나왔기 때문에 꼭 짚고 넘어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트럼프의 정권 인수팀이 이런 폐지를 논의하고 있다 소식이 전해졌죠. 이 소식 때문에 국내 증시에서 앞서 만나봤던 것처럼 LG 에너지 솔루션도 굉장히 큰 폭으로 빠지는 모습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자, 이 2차 전지주들 오르지 않을까 했었는데 다시 한번 기대감이 확 꺾이는 모습이거든요. 아직도 조금 기다려봐야 될까요? 아니면 지금은 진짜 저가 매수의 찬스가 된 걸까요? 저가 매수라고 하기에는 아직은 좀 이르지 아직도 않을까. 열려 있나요? 저는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트럼프 정부가 출범을 제대로 하는 건 이제 1월입니다. 그때까지는 변동성을 굉장히 많이 키우면서 시총이 무거웠던 이 LG 에너지 같은 경우에는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9% 가까이 빠지고 있어요. 근데 어떻게 본다라면은 지금 8월부터 고개를 들어 올렸었습니다. 그때부터 고개를 들어 올린 다음에 37만 원을 돌파하더니 44만 원까지 쭉 치고 올라가는 모습들을 보여줬었고, 그렇다면은 단기간에 굉장히 많이 올라왔었던 부분들이고 그 이후에 3개월 정도 박스권에 좀 갇히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37만 원이라는 가격대와 42만 원이라는 이 밴드 안에서 움직임이 포착이 되고 있다라는 거는, 만약에 이 37만 원이라는 가격대가 지켜준다라면 LG 에너지 솔루션만을 말씀을 드렸을 때 그런다라면은 어느 정도의 다시 한번 반등을 기대는 해볼 수 있겠지만, 이 박스권을 돌파를 하고 확실하게 증권사에서 제시를 하고 있는 50만 원이라는 목표 주가까지 갈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는 목표 주가가 지금 현재 좀 하향 조정될 것이라는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근데 IRA 관련해가지고 정책 자금을 줄여준다라고 했었을 때 결국에 수혜를 입는 기업은 미국 우선주의인 테슬라가 받을 수밖에 없거든요. 아무래도 완성차 업체들이라던가, 그리고 이런 업체들 같은 경우 우리나라한테는 직접적인 타격이 있을 겁니다. 근데 반대로 생각을 해보면은 테슬라가 좋고 거기에 배터리를 납품하고 있는 회사들이 있고, 그리고 이제 포드라던가 아니면 GM이라던가 여기에 납품하는 2차 전지 우리 섹터들 그 종목들이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지금 미국에서 그런 건설들이 25년부터 27년까지 캐파 확장들이 다 완성이 돼요. 그러면은 여기에서 매출과 이익들이 과연 올라갈 것인가 내려갈 것인가를 좀 생각을 해보게 된다라면은 결국에는 우리나라 자동차 업체로만 납품을 하는 것이 아니고 전 세계 글로벌로 납품을 하고 있는 2차 전지 업종들이 다시 한번 턴어라운드를 할 수 있는 계기, 시발점은 될 수 있다. 왜냐하면 미국에서 만들고 있기 때문에 라는 관점으로 좀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런 기업들 위주로 좀 살펴보신다라면은 저는 아직은 기회는 열려 있고 지금 좀 많이 힘든 시간을 거치고 있겠지만 그래도 내년 1월, 2월 이때를 한번 생각 좀 기다려보자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가 매수는 아니고 조금만 기다려보자라고 말씀을 드릴게요.